개인은 파산이 안 되어버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법원에서는 판단할 때는 생각이 다르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동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법인 경영에 실패하시고 법인을 파산하시고 개인도 동시에 파산을 했는데 개인은 파산이 안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장님이 60년대 초반 남자분이시니까 나이가 연배가 꽤 있으셨던 분이었죠. 기업이 힘들어졌던 이유는 R&D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수익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구개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직원 뒤통수 때문인데 이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직원이 기술들을 다른 회사로 다 넘겨버리고 또 거래처도 저쪽 회사로 다 붙여버리고 사장님이 그 투병을 끝내고 회사로 돌아오시니까 재고도 많이 사라져 있었고 결국 거래는 사장님 빼고 저들끼리 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 사장님은 막대한 돈을 써서 연구 개발만 하고 남 좋은 일만 하게 된 이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이 사장님이 그 당시에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계 장치하고 설치했던 건데 언뜻 봐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근데 이거 결국은 다 직원이 연구 개발 기술을 다 빼돌리고 거래처 빼돌리고 해서 기업은 다 파산을 하시게 된 거고 결국 이 사장님은 그만두게 되신 거죠. 자, 파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산이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 처분입니다.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내 아파트를 팔아서 담보대출 받고 남는 1억을 배우자 줘버린다거나 내 예금 5천만 원 남아있는데 이거 부모님한테 줘버리고 파산 신청한다거나 또는 내 자동차 내 동생한테 명의 이전하고 파산 신청해버린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명의 바꿔줘버리고 파산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재산 처분한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사치, 탕진, 과소비. 주식, 코인, 토토가 파산이 어려운 건 당연하고요. 그 생활 필수품들 렌탈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대비 과소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거든요. 그 사정을 재반 사정을 참작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렌탈비 한 달 쓰는 게 100만 원이라 쳤을 때 그게 사업상 트럭이다. 뭐 사업상 꼭 써야 되는 자동차다 그러면 당연히 100이든 500이든 지불을 해야죠. 그 돈은. 근데 그냥 고급 승용차를 한 달에 100만 원 줬다. 근데 나는 월급이 180만 원인데 100만 원씩 쓰다가 파산하러 왔다. 이러면 그냥 과소비한 거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일상 생활 소비 비용으로 쓴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왔던 소득이나 재반 사정 형태, 그 돈을 꼭 필요했나 사업용인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치인지 필수적인 생활비인지 사업 비용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파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왔을 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재산 주변에 은닉한 거 하나도 없고 사치, 탕진, 과소비한 것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재판 들어가서 몇 년치 뒤지다 보면 그런 게 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 2억 빌린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5천만 원 변제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재산 어떻게 은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계시면 안 되고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법원의 생각이잖아요. 법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럼 마지막에 5천만 원 있는 거 왜 그럼 아버지 돈만 갚았냐.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도 다 채권자인데 그 사람들 돈도 그러면 골고루 갚아주지 왜 아버지 돈만 갚았냐. 요게 법원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에 깊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가족들 명의로 막 돌려주고 바꿔버린 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파산이 안 됐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할 때는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이 보험 하나만 가지고 트집을 잡은 건 아니고 이분이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 조금 석연치 않게 분할했던 사정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니까 이제 보험 하나 가지고 트집을 잡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명목상 트집 잡힌 건 보험인데 그 이전에 부부간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석연찮은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파산이 안 됐다. 자, 그럼 파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자, 파산이 안 되면 회생을 하면 됩니다. 파산 불허가가 나오면 즉시 개인 회생을 해도 되고 또는 파산 불허가 전에 파산 관제인이 언지를 주거든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자기 스스로 취하해버리고 기다렸다가 파산을 다시 신청해도 되고 또는 기다렸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데 대신 파산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그 사유는 보완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똑같은 상태에 또 신청하면 안 되니까. 파산이 안 돼서 개인회생을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파산이 불허가 됐던 사유를 전부 다 참고를 하거든요. 법원에서도 파산이 불허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왜 불허가 됐는지 사유를 제출해보라 하거든요. 그걸 다 제출하면 기존의 파산 불허가 사유를 전부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보험이라든지 이런 재산들을 가족들한테 계속 돌려준 거, 명의 바꾼 거 이런 걸 이유로 파산은 안 됐는데 개인회생법원에 요거 때문에 파산이 안 됐다. 정직하게 보고를 하고 대신 개인회생을 통과해서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 방식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받는 월급에서 나의 생계비를 빼고 가족들의 생계비를 빼고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
월세나 병원비 같은 걸 빼고 남는 게 변제금이 되는 거죠. 근데 가족 생계비나 추가 생계비는 무조건 다 인정해주고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적정한 금액만 빼준다고 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 이미 자녀들이 다 성인이니까 가족 생계비는 뺄 게 없었죠.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내가 월급이 320만원이면 내 1인 생계비 120만원을 빼고 월 변제 200을 하게 되는 거고, 내 소득이 240이면 1인 생계비 120을 빼고 월 120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법인 운영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법인 말고 개인도 채무가 많았거든요. 법인 운영이 힘들어지면 개인이 법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든, 연대보증을 안 섰다 하더라도 개인도 대출을 잔뜩 받아와서 법인에 돈을 넣잖아요. 법인 살리려고. 그래서 법인 실패하면 개인도 채무가 많거든요. 이분 개인 채무만 6억 3천만 원이 넘었었는데 대리운전 기사로 월 240 정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1인 생계비 120만 원 딱 빼고 월 120만 원 36개월 변제하니까 4,4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변제율은 7% 나오게 된 거고, 원금의 93%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됐으니까 사실상 파산이랑 큰 차이도 없죠. 파산은 100% 탕감이고 회생은 93% 탕감받았으니까 큰 차이 없게 회생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기술 개발이나 영업 같은 거는 인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직원 때문에 회생 파산하신 사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주의를 부탁드린다. 파산 같은 경우는 재산 은닉이나 과소비 탕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파산이 안 됐을 때는 개인회생을 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내 월급에서 나의 생계비, 가족 생계비, 추가 생계비를 빼고 남는 변제금을 36개월 내주면 된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